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교회, 그리고 가정,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또 수상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혁명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국가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최종 권위를 갖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게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카이퍼의 이 급진적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요, 그의 모든 사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선언에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그의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인데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네덜란드의 총리로서 현실 정치 한복판에 섰던 인물이고요. 그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카이퍼에게 최고의 주권은 국가나 어떤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출발점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왜 때로는 죄와 강압의 상징처럼 보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카이퍼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두 개의 질서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카이퍼는 사회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자라나는 유기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예요. 가정, 예술, 과학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영역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일부인 유기체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가는요,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안된 인공적인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는 국가를 몸의 일부가 아니라 외과용 반창고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절묘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에 반창고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오직 상처가 났을 때만, 즉 죄라는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외부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설계도에 원래 포함된 게 아니라 인간의 실패로 인해 뒤늦게 추가된 일종의 비상대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유기체와 인위적인 기계라는 구분은요, 카이퍼 사상의 심장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인 영역 주권으로 우리를 곧장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역 주권. 이건 국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회의 각 영역은 국가를 거치지 않고 창조주로부터 직접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것.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리는 게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죠. 여기 보시는 가정, 교회, 과학, 예술 같은 영역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권위와 목적을 부여받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이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 주권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카이퍼는 국가에 매우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카이퍼에게 국가의 역할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역할은 지극히 방어적이에요. 즉, 인간의 죄가 공적인 악으로 번지는 것을 억제하고 각 영역들이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며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는 심판의 역할이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진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핵심 기능은 오직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무질서를 막고 공적인 정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계로서의 국가, 반창고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는 정부 권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권력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카이퍼의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자, 1단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죠. 2단계,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각 사회 영역에 직접 부여하십니다. 3단계, 국가는 그 중 하나일 뿐이며 오직 죄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논리적 귀결이 뭘까요? 바로 4단계, 국가의 권위는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강력한 정치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모든 영역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 교회, 과학 같은 다른 영역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섬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의 근원 자체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100년도 더 된 카이퍼의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국가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반창고의 역할이며 어디서부터 다른 영역의 고요한 주권을 침해하는 폭군이 됩니까? 그 경계는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